피가 부족하다는 것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한 상태인 빈혈뿐만 아니라 혈장액 부족으로 인해 전체적인 혈액량이 부족한 혈부족, 즉 혈허 상태도 포함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혈 부족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혈 부족과 연관이 있었나 싶은 의외의 증상들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혈 부족으로 인한 가장 흔한 증상이 두통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면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무겁고 멍한 것도 혈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뇌는 산소를 먹고 살잖아요. 이 뇌는 우리 체중의 무게로는 5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몸이 소비하는 산소량의 25%를 뇌가 소비를 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청소년기에는 뇌로 가는 산소량이 충분해야 기억력과 학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아이들의 성장기에는 혈 부족이 잘 일어납니다. 조직과 장기가 잘 성장을 하려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잘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이 혈액을 생성해주는 조혈 영양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조는 아이들, 자도 피곤하다고 하는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아이들, 그리고 짜증을 잘 내는 아이들도 이런 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통도 이 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통이 있으면 보통 뼈가 자라면서 그 통증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칼슘제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근육과 근막이 이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혈액을 통해서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혈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통에는 도움이 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수시로 눕고 싶어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연료를 제대로 태울 수가 없죠. 그러면 조직이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제로 비타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산소 공급입니다. 탈모가 생기고 모발이 얇아지고 푸석해집니다. 심장에서 먼 곳인 이 두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두피가 약해지기 때문에 모발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탈모가 생기고요.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모발이 푸석푸석해지고 얇아지게 됩니다. 근육통이나 몸살이 잦습니다. 혈 부족이 있는 분들은 근육이 쉽게 뭉칩니다. 왜냐하면 근육에 있는 피로물질인 이 젖산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요. 혈액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젖산들이 근육에 쌓여서 제대로 배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움직여도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혼자만 유독 몸살이나 근육통을 앓는 사람들은 꼭 혈 부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손발이 찹니다. 피가 부족하니까 이 말초까지 혈액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건데요. 보통 손발이 차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혈액순환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이 혈관이 막히고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료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제를 드시지 않고 이런 조혈 영양제만 드셔도 금방 손이 따뜻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위도 많이 타지만 더위도 많이 탑니다. 우리가 얼음을 얼릴 때 물량이 많은 것보다 물량이 적은 게 훨씬 더 빨리 얼죠. 그리고 물을 끓일 때도 물량이 많은 것보다 물량이 적은 게 훨씬 더 빨리 끓습니다.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손에 땀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면 손에 땀이 나잖아요. 그런데 다한증이 있는 분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시험지가 다 젖을 정도로 손에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데요.
혈 부족이 있는 경우는 심장이 한 번 뛰어도 될 것을 2번, 3번 뛰게 되니까 더 많이 열이 생기는 거죠. 이 열은 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데 특히나 손바닥과 같은 땀샘이 많이 분포한 쪽으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땀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한숨이나 큰 숨을 자주 쉽니다. 혈 부족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더 공급받기 위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되는 겁니다. 마트나 백화점을 가면 빨리 피곤해집니다. 실내 공기가 탁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산소량이 부족한데요. 혈 부족이 있는 분들은 이런 장소에 가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차만 타면 주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러움입니다. 빈혈하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고 어지러운 거잖아요.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이라도 혈액량이 적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 뇌까지 빨리 혈액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고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구건조가 생깁니다. 혈 부족이 있으면 그 혈액이 뜨거워지면서 끈적끈적해져서 그 혈관이 쉽게 막히게 되는데요. 특히 미세한 혈관이 많이 발달된 눈과 같은 조직은 손상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들도 이 혈 부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과 이석증이 잘 생깁니다. 눈과 마찬가지로 이 귀도 미세한 혈관이 많이 발달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혈 부족에 의해서 이 미세 혈관들이 많이 손상이 오면서 난청이나 이명이나 이석증이 잘 생기기가 쉽고요. 보통 이명이나 이석증 치료에 은행잎 액기스와 같은 혈액순환제를 처방을 하는데요. 사실은 혈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염증이 잘 생깁니다. 피가 부족하면 동맥에서 세포로 전달되는 혈액순환도 잘 안 되지만 반대로 세포에서 대사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 대사산물들, 노폐물들이나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것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우리 조직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나 설사가 생깁니다. 위액, 췌장액, 담즙과 같은 소화액은 보통 하루에 3리터 이상이 나오는데요. 이 소화액의 90% 이상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소화액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혈액이 부족하면 위장 운동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장 점막이 메마르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될 때 두통이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혈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게 되는데요. 이때 뇌로 가는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두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해집니다. 혈액량이 적으면 그 적은 양의 혈액을 가지고 전신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두근두근 거리게 됩니다. 맥박이 100회 이상인 것을 빈맥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심장이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빨리 뛸 수가 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맥박이 점차 느려져서 60회 이하로 내려가면서 섬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액이 되면 몸이 무겁고 축 처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침대 밑으로 몸이 꺼지는 것 같고 의식이 저하되는 상태가 올 수가 있는데요. 이 빈맥보다 섬액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몸은 피가 부족하면 뇌나 심장, 근육과 같은 급한 부위로 먼저 혈액을 대주고 피부와 같은 부위는 나중으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 이 혈 부족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혈액이 피부 조직으로 공급이 되면서 피부가 가렵고 스물스물하니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피부가 가렵고 뭔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혈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죠. 이런 증상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혈 부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겹치는 분들은 내 건강을 체크를 할 때 혈 부족을 꼭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혈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